결혼 5년 차, 우리 집 거실에는 늘 정적만이 감돌았다. 남들 눈에는 적당히 평온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겠지만 사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나는 아내인 지은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흥미를 잃은 상태였다. 그녀가 저녁 식탁에 무슨 반찬을 올리는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그녀의 표정이 왜 평소보다 조금 더 가라앉아 있는지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우리식의 완만한 타협이었다. 나에게는 아내 외에 다른 세상이 있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속 밝은 화면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게 만드는 존재, 지루한 일상을 설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겐 더 절실했다. 아내와의 관계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귀찮은 일과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지은은 여전히 정갈했고 집안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조차 나에겐 숨막히는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저녁 시간을 빨리 끝내고 약속 장소로 나갈 수 있을지만을 궁리하는 이기적인 남자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나는 외출 준비를 서두르며 거실을 가로질렀다. 소파 옆에 놓인 아내의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물건이었지만 하필 그 순간 가방 안쪽에서 삐져나온 작은 종이 쪼가리들이 내 시선을 끌었다. 무심코 손을 뻗어 그것들을 끄집어냈다. 빳빳한 종이에는 알 수 없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식당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게 다 뭐지? 나는 잠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지은은 평소 계획적인 성격이 아니었다. 주말마다 그저 소파와 한몸이 되어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대체 이런 꼼꼼한 기록을 왜 남겨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은 거기까지였다. 내 핸드폰이 진동하며 오늘 저녁 만날 그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출발해? 그 짧은 문장을 확인하자마자 가방 속 종이 조각들이 주는 기묘한 위화감은 순식간에 내 머릿속에서 휘발되어 버렸다. 나는 종이들을 대충 다시 가방 안으로 밀어넣고는 지퍼를 닫았다. 거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지은의 규칙적인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섰다. 등 뒤로 닫히는 현관문의 묵직한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울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지금 내 앞에는 설렘 가득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나는 내 아내가 집안에서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종이 쪼가리들이 어떤 파국을 예고하는 신호탄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밤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나는 그곳에 내 모든 일상을 위협할 불씨를 고스란히 방치하고 있었다. 과연 이 무관심과 안일함은 우리 부부의 끝을 알리는 서막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파놓은 덫의 시작이었을까? 이 고요한 집안, 내가 외면한 아내의 냉철한 시선 아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라는 가느다란 줄은 끊어지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다. 어쩌면 나의 이 끔찍한 무관심이야말로 아내가 그토록 정교하게 짜놓은 이별의 설계도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토양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파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결혼 5년 차, 우리 사이는 마치 오래된 가전제품처럼 특별한 고장 없이 그저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익숙했던 일상에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아내, 지수의 행동 반경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퇴근 후 7시가 되면 어김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저녁상을 차리던 그녀였다. 그런데 지난주부터인가 그녀는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오늘도 야근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 거야?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툭 던진 내 물음에 지수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다 말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당분간은 좀 바쁠 것 같아. 팀장님이 이번 건에 신경을 많이 쓰시네. 그 짧은 대답 이후로 그녀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야근을 하는지 밥은 먹었는지 꼬치꼬치 묻던 그녀였다. 그런데 지금의 지수는 마치 나와 공기를 공유하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변화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으니까.
사실 내가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그녀가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철저했고 내 외도는 완벽하게 은폐된 비밀이었으니까.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법이다. 나는 내 외도를 즐기면서도 정작 아내의 태도가 변하니 은근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지수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다. 전에는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사람이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잠시 물을 마시러 나갈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며칠 전에는 그녀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리자마자 낚아채듯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던 것 같다.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의구심을 밀어냈다. 그럴 리 없어. 지수는 워낙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내 이기심을 합리화했다. 오늘도 지수는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거실에 정막을 깨고 들어온 그녀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가져오는 익숙한 향수 냄새 대신 아주 낯선 바람 냄새 같은 것을 맡은 것 같았다. 지수는 나를 본 척만척하며 바로 안방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국그릇은 오늘따라 유난히 처량해 보였다. 내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5년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갑자기 벌어질 수 있는 걸까? 그녀의 서늘한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늘 7시를 지키던 사람이 10시를 넘겨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온기가 사라졌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야근일까? 아니면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일까? 항상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나의 결혼 생활이 어쩌면 나조차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언제나 칼같이 시간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는 그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매끄럽게 어긋나는 시간들. 그것은 과연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인사인 걸까? 어둠 속에서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 채 굳게 닫힌 안방문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어느덧 시계 바늘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의 정막은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고 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의미 없이 눌러대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일상적인 보고로 전락했고 서로의 온기마저 메마른 지 오래였다. 내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며 적당히 즐거운 일탈을 즐기는 동안에도 아내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인형 같은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아내의 태도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잦은 야근과 차가운 눈빛, 그리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한 그 서늘한 기류. 현관문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아내가 들어오고 있었다. 평소처럼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곧장 욕실로 향하려는 그녀의 뒤태를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왜일까? 나 역시 떳떳하지 못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를 피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 자존심을 긁어놓았다. 오늘도 야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 건데? 내가 툭 던진 질문에 아내는 대답 대신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이었다. 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주 낯설고도 강렬한 향기. 그것은 내가 사용하는 스킨의 향도, 아내가 평소 즐겨 뿌리던 은은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도 아니었다. 묵직하고 남성적인 우디향, 그것은 명백하게 남자의 것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곁으로 다가갔다. 코를 찌르는 그 이질적인 향기는 그녀의 옷깃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너 어디 다녀오는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아내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손을 쳐내며 차가운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나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는, 타인을 보는 듯한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아내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나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의심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아내의 일상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그리고 그 범인이 내가 믿어왔던, 정확히는 안심했던 아내라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계속되는 것을 확인한 나는 조용히 침실로 발을 옮겼다. 협탁 위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이 보였다. 평소에는 알람도 거의 울리지 않던 그 기계가 오늘따라 유난히 거슬리는 방해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휴대폰 화면을 켰다. 당연히 비밀번호를 풀고 내용을 확인할 생각이었다. 아내의 생일이든 우리의 결혼기념일이든 내가 알 법한 숫자들을 빠르게 입력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조합들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내는 비밀번호를 바꿨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내 생일이 포함된 그 비밀번호를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단순한 보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로부터 무언가를 철저히 숨기겠다는 선언이었다. 아내의 삶 속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나는 그동안 아내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을 맴도는 그 낯선 향기는 내가 결코 열어보려 하지 않았던, 아니 감히 열어볼 생각조차 못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열려버렸음을 알리는 비명이었다. 도대체 저 향기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아내는 지금 나 몰래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아내가 젖은 머리를 털며 나오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남자의 흔적이 묻은 옷자락이 내 시야를 어지럽혔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이제 나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아내의 변화는 예고도 없이 찾아왔지만 그 속도는 지나치게 빨랐다. 최근 들어 아내는 퇴근 시간이 되면 늘 야근이라는 짧은 메시지 한 통만 남긴 채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예전 같으면 문소리에 맞춰 거실로 나와 반겨주었을 그녀는 이제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 눈을 피하며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나 역시 내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기에 그녀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그녀의 옷깃에서 풍겨나온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는 나의 오만한 평온을 단숨에 깨뜨려버렸다. 오늘도 그녀는 어김없이 야근을 핑계로 집을 나섰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치밀어 오르는 의심에 사로잡혀 그녀가 떠난 지 정확히 1시간 뒤에 차를 몰고 나섰다. 그녀의 직장은 강남의 번화가에 있었지만 그녀가 퇴근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회사는 조용했다. 멀찍이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를 한참, 익숙한 그녀의 뒷모습이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 근처의 식당가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인 주택가 골목길로 향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주변을 연신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었다. 골목 깊숙이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 밀집 구역이었다. 나는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녀는 어느 평범한 빌라 앞에 멈춰 서더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능숙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저곳은 어디일까? 그녀가 왜 이런 낯선 곳에 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가슴은 분노와 혼란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나 또한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주제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의심만으로도 머릿속이 새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다. 그 기만적인 이중성조차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신경질적으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머릿속이 복잡해 술이라도 한 잔 마시려는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가방이 눈에 띄었다. 오늘 아침 그녀가 서두르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다. 무언가 단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화장품 파우치, 낡은 수첩, 영수증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며 영수증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으려던 순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을 뻗어 영수증을 집어들었다. 평범한 카페의 영수증일 것이라 생각하며 대충 훑어보던 내 시선이 한 지점에 멈췄다. 날짜는 어제였고 장소는 도심의 번화가가 아닌 내가 오늘 미행했던 바로 그 골목과 인접한 구역의 한 오피스텔 상가였다. 그런데 문제는 결제 내역이었다. 그곳은 카페도 식당도 아니었다.
결제 품목에는 가구 보관 및 대여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도 한 달 단위의 장기 대여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가구 보관소? 왜 아내가 회사 근처도 아닌 이름 모를 주택가 근처의 창고 같은 곳에 가구를 보관하고 있는 거지? 거기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그녀가 말한 야근의 실체가 바로 저곳인가? 순간 그녀가 집안의 물건들을 조금씩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다. 거실의 화분, 몇몇 가전제품들, 그리고 이제는 안 쓰는 물건들까지. 나는 그게 단순히 그녀의 정리벽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저 비밀스러운 장소로 옮겨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손에 든 영수증이 땀에 젖어 흐물거렸다. 그녀는 지금 단순히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우고 있었다. 5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나 몰래 새로운 공간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멍하니 서서 그 작은 종이 조각을 노려보았다. 과연 그곳은 무엇을 위한 공간일까? 그리고 그곳에 도달했을 때 내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차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 나는 한참 동안 멈춰서서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녀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토록 치밀하고 서늘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바늘은 벌써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오늘 오후 그녀의 가방에서 몰래 꺼내두었던 그 낡은 영수증이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다. 낯선 주소,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 걸까? 내 심장은 불쾌한 박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외도를 하고 있는 건 나인데 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손끝이 떨리는지 알 수 없었다. 왔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비정상적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현관에 들어선 아내는 나를 보고도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코트를 벗어걸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왜 안 자고 있어? 내일 출근 안 해? 그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내 안의 폭발 버튼을 눌러버렸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 앞을 가로막았다. 이게 뭐야? 이거 당신 가방에서 나온 거야? 회사 근처도 아닌 이 동네. 대체 왜 간 거야? 퇴근하고 회사 간다고 했잖아. 나는 영수증을 그녀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하지만 아내는 영수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분노나 당황이 아니었다. 아주 차갑게 식어버린 마치 타인을 보는 듯한 경멸이었다. 그걸 왜 뒤져? 당신 지금 내 가방을 뒤진 거야? 내가 물었잖아. 도대체 누구 만나는 건데 요즘 들어 왜 자꾸 늦는 거야? 향수 냄새까지 풍기면서. 내가 소리를 높이자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다. 그녀는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려다 멈춰섰다. 그리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목조목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향수 냄새? 당신이야말로 매일 어디서 무슨 냄새를 묻히고 다니는지 알고는 있어? 내가 늦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긴 한 거야? 아니면 내가 늦게 들어와야 당신이 밖에서 마음 편히 놀다 올 수 있으니까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외도를 알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완벽하게 숨겨왔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은 해? 당신은 그냥 내가 당신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길 바라는 거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가는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잖아.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이미 이 집에 마음이 없잖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내 폐부를 찔렀다. 반박하고 싶었다. 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다. 그녀는 내 침묵을 확인하고는 한심하다는 듯 나를 지나쳐 침실로 향했다. 침실 문을 닫기 직전 그녀가 살짝 뒤를 돌아보았다. 그 찰나의 시선. 그건 나를 사랑했던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먹잇감을 끝까지 몰아세운 뒤 숨통을 끊기 직전에 포식자가 짓는 너무나도 냉혹하고 평온한 미소였다. 왜 내가 잘못한 것 같지? 방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나는 손에 든 영수증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분명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그 고요하고도 잔인한 태도 앞에
나는 순식간에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이미 통제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등 뒤로 느껴지던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도대체 우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여유로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다. 며칠 전 내 추궁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몰아세우던 그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소의 아내라면 당황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았을 텐데 그날의 차가운 눈빛은 내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나는 오늘만큼은 반드시 그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각오로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아내의 퇴근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는 익숙하게 차를 몰아 시내 외곽의 한 요가 스튜디오 앞에 주차했다. 운동을 시작한 건지 아니면 다른 만남의 장소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모자를 눌러쓴 채 그녀의 뒤를 쫓았다. 요가 스튜디오라고 적힌 건물의 입구는 생각보다 낡았고 골목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엔 최적의 장소 같았다. 아내가 건물 뒤편 비상구 근처로 향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까봐 손끝이 떨려왔다. 아내가 멈춰선 곳에는 익숙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지난달 우리 집 보일러를 고치러 왔던 그 남자였다. 작업복 차림에 꾀재재한 모습이었던 그가 오늘은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다. 아내는 그를 보자마자 거침없이 다가갔고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그 남자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격정적으로 입을 맞췄다. 세상에, 나는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다. 내가 아는 아내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저런 허름한 차림의 보일러 수리공과 뒷골목에서 밀회를 즐기다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차라리 직장 동료나 번듯한 남자라면 이해라도 해보겠건만 저런 수준 낮은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둘은 한참 동안 떨어질 줄 몰랐다. 잠시 후 입맞춤이 끝나고 아내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가 그것을 받아 확인하는 사이 나는 그 봉투에 적힌 글씨를 읽으려 애썼다. 굵은 글씨로 쓰인 문구가 내 눈앞을 강타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서류 상단에는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혼이라니. 그녀가 준비하던 것이 고작 이혼이었단 말인가? 나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내 귀를 의심할 만한 대화가 들려왔다. 이 서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거든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가 저지른 외도 증거도 모두 수집해 두었으니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남자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변호사로서 약속하죠. 완벽한 승소입니다.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이상 당신이 원하는 결과는 100% 보장됩니다. 보일러 수리공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사실 아내가 고용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그들은 요가 스튜디오를 핑계 삼아 이곳에서 은밀히 법률적인 전략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의 품에 안겨 입을 맞추던 그 행동마저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연인처럼 보이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직감했다. 아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미련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만이 서려 있었다. 나는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얼어붙고 말았다. 아내는 이미 나를 완전히 버렸고 그 과정에서 나를 사지로 몰아넣을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녀가 내뱉은 첫마디는 내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했다. 이제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박살낼 차례네요.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요가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로 본 그 광경은 차라리 저급한 삼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아내가, 그 고고하고 차갑던 아내가 불과 한 달 전 우리 집 보일러를 고치러 왔던 그 땀냄새 나는 사내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이혼 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내 이름이 박힌 너무나도 낯선 그 서류가.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아내의 뒤를 밟아온 지난 며칠간의 노력이 오직 아내를 단죄하겠다는 일념으로 태워버린 내 시간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아내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내 쪽을 향해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마치 내가 여기 있을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담담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거기 숨어서 뭐해? 나오지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료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그녀 앞에 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기만적인 이중생활은 찰나의 순간 내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 지금 내 눈앞의 배신이 너무나도 거대했으니까.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놈은 누구고 이혼 서류는 또 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나지막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경멸과 지루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내 가슴팍에 던지듯 건넸다. 봉투는 묵직했다. 그 안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아니,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내 내 눈앞에 들이밀고 있었다. 2년이야. 네가 그 여자와 처음 호텔 로비를 나설 때부터 네가 내 아침 식사마다 거짓말을 섞어 넣던 그 2년 동안 난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았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사진 속에는 내가 기억도 못할 만큼 옛날, 처음 그 여자와 발을 맞췄던 그날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에서의 대화, 은밀한 호텔 앞에서의 뒷모습, 심지어 우리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까지. 어떻게 이런 게 다.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네가 내게 무관심한 척 연기하며 밖으로 놔둘 때 나는 네가 파놓은 그 구덩이를 더 깊고 넓게 팠지. 네가 그 여자에게 쏟아붓던 돈, 그 여자와 나눴던 미로, 그리고 네가 가정에 소홀했던 그 모든 기록들. 내가 2년 동안 공들여 수집한 이 기록들이 이제 법정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 궁금하지 않아? 그녀는 다가와 내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너는 네 외도를 숨기기 위해 완벽한 남편 가면을 쓰고 산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가면 내가 만든 거야. 네가 스스로 쓴 그 가면이 이제는 너를 파멸시킬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돌아올 거야. 축하해. 네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 이제 법정에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될 테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뒤로 보일러 수리공이 다시 나타나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를 향한 아내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분노조차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는 듯한 완벽하게 차단된 무관심뿐이었다. 내가 겹겹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애초에 그 성벽은 그녀가 나를 가두기 위해 지어놓은 거대한 덫이었음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아채고 말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구두굽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다. 아내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뒤를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그 남자는 변호사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긴장감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왔다. 아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며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건조했다. 변호사는 익숙한 동작으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 서류들 사이로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내 외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호텔 영수증, 날짜별로 정리된 통화 기록,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까지. 내가 아내를 의심하며 분노했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착각이었는지 이 서류들이 낱낱이 증명하고 있었다. 아내는 지난 2년 동안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파악하고 내 몰락을 위한 무대를 완벽하게 설계해 온 것이다. 당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보낸 5년이 겨우 이런 서류 뭉치로 끝날 만큼 가벼웠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아내는 피식 웃을 뿐이었다. 그 웃음은 내가 알던 다정했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자가 패자를 내려다볼 때 짓는 차갑고 오만한 미소였다. 5년? 우리가 함께 보낸 게 정말 5년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2년 전부터 이미 여기 없었어. 그 여자와 미래를 즐기면서
나한테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부부의 정을 운운하는 거야? 변호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귀하의 귀책 사유는 명백합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귀하의 기여도는 0에 가깝게 조정될 것이며 위자료 청구 또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 합의서에 서명하시죠.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비입니다. 손이 떨려 펜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이 집도 내가 모아온 저축도 내 사회적 체면도 모두 순식간에 날아갈 위기였다. 나는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할지 아니면 이 상황을 뒤집을 다른 수를 찾아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아내의 눈빛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애정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타인의 시선이었다. 서명해요.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아내가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탱끝이 종이 위에 머물렀지만 나는 쉽게 서명할 수 없었다. 여기서 서명하는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으로 쫓겨날 것이다. 내가 쌓아온 이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나지막이 덧붙인 한마디가 내 심장에 쐐기를 박았다. 거부하신다면 이 증거들은 법정을 넘어 당신이 다니는 회사 게시판과 지인들에게도 전달될 겁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끝낼 것인가 아니면 세상 끝까지 망신을 당할 것인가. 나는 서류와 아내 그리고 냉혈한 변호사를 번갈아 보았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정말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 판을 뒤집을 마지막 카드가 정말로 없는 것일까? 나는 펜을 꽉 쥐고 서류의 마지막 장을 노려보았다. 과연 나는 이 지옥 같은 부위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파멸을 맞이할 것인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내 눈을 찔렀다. 아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와 같았다.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려와 심장을 짓눌렀다. 5년이라는 시간,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경멸 어린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기만 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그리고 잔뜩 일그러진 표정, 이기심으로 가득 차 남을 비난하기 바빴던 비겁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도대체 왜 그랬어?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아내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나를 관찰하고 내 배신을 묵묵히 견디며 이별을 준비했을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는 나를 완전히 해체하고 있었다. 손을 씻으려다 멈췄다. 거울에 비친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나의 외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합리화하며 아내의 사소한 변화조차 예민함으로 치부해버렸다. 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과 웃고 떠들 때 아내는 이 집에서 홀로 무엇을 생각했을까? 내가 뱉었던 거짓말들, 아내를 향해 쏘아붙였던 가시돋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을 다시 찌르고 있었다. 정인이 실례니 하는 거창한 단어들은 이제 사치일 뿐이다. 나는 그저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하찮은 인간이었을 뿐이다. 갑자기 거실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하는 소리였다. 나는 황급히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아내는 이미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현관문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나를 향한 분노조차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완벽한 타인을 바라보는 듯한 무미건조한 공허함뿐이었다. 어디가?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읊조렸다. 이제 당신과 공유할 공기는 없으니까.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고 붙잡기엔 내 명분이 너무나 더러웠다. 아내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나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텅 빈 집, 식탁 위에 서류 봉투만이 내가 이 결혼 생활에서 얻은 유일한 결과물이었다.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빛 중 그 어디에도 내가 설 자리는 없어 보였다. 나는 다시금 거울을 보러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곳엔 이제 껍데기만 남은 내가 서 있었다. 아주 만약에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아니,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더라면 우리는 달랐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혹시 아내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누군가의 비웃음일까? 나는 손을 뻗어 떨리는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서늘한,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준비는 끝났나? 이제 시작할 시간인데. 그 목소리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대체 무슨 시작이란 말인가? 나는 홀린 듯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내가 나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나는 수화기를 꽉 쥔 채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과연 내 인생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인 걸까?